안녕하세요. 국방안보와 함께하는 송영선입니다. 1997년 등소평이 죽으면서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100년 동안 미국에 맞서지 말라. 또 다른 하나는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려라. 실력을 키워라.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깨고 나선 사람이 바로 지금 시진핑 주석입니다.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시진핑은 더욱 초조하고 신경질적이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일본 학교에 돌을 던졌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보복이죠. 그리고 오늘은 또 중국인들에게 직장에서 애플폰을 쓰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로 끝날 것인지 계속될 것인지 미국에 대한 보복입니다. 기술에 대한 보복이죠. 반도체에 대한 보복입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은 19%입니다.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중국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의 꿈. 시진핑의 중국 꿈은 히틀러의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와 군사, 내가 세계를 먹겠다. 등소평은 100년 동안 미국에 맞서지 말라고 했는데 나 미국을 넘어서겠다. 그리고 잘난 체 나서지 말고 조용히 실력을 키우라고 했는데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G2라는 모습으로 그런 아이덴티티로 그런 얼굴로 미국과 맞짱을 떠서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2013년에 1대1로라는 중국의 꿈을 발표를 했습니다. One Belt, One Road. 지상으로는 시안으로부터 독일까지 연결되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시키는 도로, 그리고 해상으로는 인도양을 거쳐서 이탈리아까지 연결되는 해상교통로를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무역의 거점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는 곳마다 군사기지를 만들고 무역 거점이 되는 지역은 전부 중국 돈으로 거래를 하겠다. 달러가 기축 통화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전 세계의 경제를 휩쓸겠다. 꿈도 야무지게 10년 동안에 2013년에 시작했으니까 2023년 10년이 되었습니다. 152개국이 1대1로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게 됐습니다. 껍데기로 보면 대성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시진핑을 스스로 함정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패착이 된 것입니다. 중국 국내 경제가 중국 경제의 23% 내지 25%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 경제가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헝다, 벽계원 등등 내놓으라 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퍽퍽 쓰러지고 있습니다. 손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 1대1로에 쏟아부은 돈이 1400조가 됩니다.
이 중에서 23개국은 사실은 실제로 파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니, 중국이 돈을 빌려줘서,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원을 받아서 자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구를 만들고 철도를 깔고 군사기지를 만들고 도랑치고 까대잡고 서로가 덕보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중국 심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을 도왔습니다. 그때도 역시 돈을 빌려주고 했습니다. 공짜 무상 지원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마샬 플랜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서유럽 국가들은 그 돈을 빌려가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과 능력과 의지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돈을 빌려줄 때는 그 국가들을 자기들의 미국의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서 착취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장사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확장에 대한 봉쇄를 하기 위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목표였습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념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국가들에게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유럽 이 모든 152개국을 끌어들이면서 한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첫째가 돈 장사예요. IMF가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가 2.5%인데 5%로 돈을 빌려줍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이 IMF의 2배 되는 이자를 내고 이 돈을 빌려서 갚을 능력도 안 되지만 그 돈을 빌려서 자국의 인프라를 깔았을 때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중국이 그걸 자국의 자산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샬 플랜 때는 서유럽 국가들이 인프라를 구축할 때에 그 서유럽 국가의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인프라를 구축할 때에 그 나라의 노동력과 그 나라의 산업력과 그 나라의 자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돈만 빌려준 거예요. 근데 중국은 프로젝트를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중국의 노동력으로 중국의 자재를 써서 중국의 아이디어를 따라 각 돈을 빌린 국가들에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것을 돈 빌려간 국가가 하는 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그래 놓고 난 뒤에 그 운용할 능력이 안 됩니다. 돈 갚을 능력도 안 돼요. 결국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빚은 빚대로 떠안고 만들어 놓은 시설은 중국한테 빼앗기는 겁니다. 빚지고 시설 뺏기고 경제적으로 빚을 떠안고 실질적으로는 식민지화되고 경제 식민지화되고 군사기지화되고 처음부터 중국의 아이디어였어요. 지금 깔아앉고 있는 중국 경제 다음 달 이 1대1로의 1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건 시진핑 혼자의 생각입니다. 물론 30개국이 푸틴이 가장 앞장서고 30개국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는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경제 성장을 신나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성장의 속도가 늦춰지거나 멈춰지거나 쉬는 기간이 있다. 일본은 그 성장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장의 속도가 늦춰진 게 아니라 잠자는 시기였습니다. 다시 부활을 꿈꾸지만 쉽지가 않죠. 중국 다운힐입니다. 제가 중국을 싫어하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로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많은 국가들에게 지어놓고 그 국가들이 빚을 갚을 수 없으면은 그 짐이 누구에게 갑니까? 중국에게 가는 겁니다. 1400조의 빚을 중국이 따는 겁니다. 중국 전체 GDP가 2경을 넘으니까 1400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죠. 지금 허우적거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이 밖에 외유를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국내 정치에 충실해서가 아닙니다. 밖에 나갈 정신이 없어요. 집안 살림이 문제가 태산같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 10주년을 1대1로의 1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띄어서 중국몽을 퀀텀 점프 시켜서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제1의 패권국으로 앞서겠다라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중국은 끝났습니다. 이유는 남을 잘되게 해야 나도 잘되는 겁니다. 1대1로의 꿈 자체가 처음부터 입으로 떠든 것처럼 자기들이 중국이 처음 시작할 때 시진핑이 한 1, 2년 동안 뭐라고 선전했냐. 이거는 미국의 마사이 플랜과 같은 거다. 필란스로픽, 박애주의적인 철학으로 시작하는 거다. 세계를 다 잘 살게 하고 시장을 넓히고 시장을 공유하고 인프라를 공유하고 다 잘 살고 다 허위죠. 빚더미에 앉은 국가들 지금 이것들이 다 한마디로 차이나머니의 그림자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돈을 빌려줄 때에 많은 개발도상국가들, 저개발국가들 좋아했습니다. 아, 이게 선물이구나. 그렇지 않죠. 엄청난 빚으로 지금 남아있고 이러한 중국의 덤택에 의해서 국가가 더 많은 독재와 부패로 썩어가고 잠비아나 스리랑카나 국가 파산을 지부티 전부 국가 파산을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1대1를 한다고 이 나라들을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을까요? 가난하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중국이 시진핑이 떠들어 제끼던 중국판 마샬 플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1대1로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다시 한번 재개하고 심기일전하여 과거 10년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더 큰 경제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이 파이를 더 키울 힘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속았다는 걸 아니까 초기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중국말을 믿고 했던 똑같은 신뢰를 가지고 이 1대1로의 에너지와 정열과 경제와 군사력을 쏟아 넣을까요? I doubt it. 저는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말한 것처럼 이때까지
미국이 세계에서 최종 돈을 빌려주는 대부자였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 대신에 중국이 최종 대부자, 돈을 빌려주는 최종 대부자가 된 꼴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뉴욕타임스가 중국의 해외자금 대출 규모가 IMF의 6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돈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상당수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65개국 중에 37개국이 여기 참여하면서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독재국가고 부패가 많은 국가들이니까 그 나라 대통령만 설득하면 되니까 대통령 개인 파켓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좋아하죠. 그러나 그 국가들이 더 발전하거나 경제적으로 더 성장한 경우는 없습니다. 1대1로가 빛과 그림자로 엇갈리는 거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빛은 없습니다. 수혜국도 거의 없습니다. 그림자만 있습니다. 시진핑은 자기가 내세운 중국몽 때문에 자기는 중국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중국몽이 중국망으로 갈 것입니다. 망하는 것으로. 1대1로는 비전이 아닌 시진핑의 비전이 아닌 시진핑의 망상입니다. 일루전입니다. 히틀러가 아리안족이라는 험한 그림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꿈꾸다가 전쟁을 만든 것처럼 시진핑 역시 등소평의 말을 따르지 않고 중국몽을 내세우다가 전 세계를 아수라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시진핑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으로 나선 외교부장으로 나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왕위까지 손뼉을 치면서 시진핑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일본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해서 중국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조만간 중국의 그들의 현 주소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지도자의 입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